안녕하십니까. 경찰 경력 11년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 심광호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서 좀 피하고 싶었는데 자꾸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 다뤄는 봐야겠다 생각해서 했고, 올해 이제 경찰에서 최초로 남녀를 통합해서 비율 제한 없이 선발하는 채용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찬반이 많은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논의 전제는 제가 그냥 11년 동안 봐왔던 여경들에 대한 제 경험에 국한된 거고, 이게 뭔가를 뭐 대변한다거나 일반화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진짜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던 여경분들은 다 그 부서의 거의 에이스들, 그리고 제가 팀장을 할 때도 실제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믿고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여경들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여경이 누구일까요? 경찰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는 아직 여경은 아니지만 사실상 여경이 될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봤을 때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전에 김진배 변호사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남자 동기들보다 훨씬 우수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성적도 훨씬 좋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리포트 쓰는 거 보면 와,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우수한 자원들이 많았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남성 중심적인 곳에서 소수 집단을 유지하다 보니까 선후배들이 오히려 더 이제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생활조차도 좀 더 빡빡하고, 심지어 이제 제 동기 중에는 1학년 때 점호하다가 그대로 쓰러진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랑 다르게 그 친구들은 아마 학교 생활이 좀 생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냈기 때문에 어느 조직 사회에서나 다 잘하고 어느 위치에 가서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접한 여경분들은 엄청 우수한 자원. 두 번째로 만난 건 이제 현직에 나왔을 때죠. 뭐 지구대에서도 만났고, 보통 이제 수사팀에서 많이 만났는데, 제가 이제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 경제수사팀에서 만난 여경분은 저보다 나이가 이제 많으신 누님이었는데, 거의 뭐 저한테 이제 수사의 기초적인 걸 다 알려주고, 그 팀에서도 거의 살림꾼이었어요. 에이스로서. 그래서 사실 그분 한 분이 있냐 없냐가 엄청 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잘하셨던 분이고, 그다음 제가 지능범죄수사대 갔을 때도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그 여경 누님도 엄청 수사를 잘했고, 또 그때 여러 개 하고 있던 중요 사건 중에 또 제일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이버수사팀장, 여청수사팀장, 지능범죄수사팀장 할 때도 다 여경분들이 거의 살림꾼이었어요. 제가 팀장으로 무언가를 딱 중요한 거를 같이 호흡 맞춰서 해야 된다면 보통 이제 누님들이었죠. 누님들한테 많이 했었고, 또 제가 여청수사 할 때는 동갑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이번에 승진해갖고 이제 경감이 됐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열정이 대단해요. 막 새벽 2시까지 자기 궁금한 거 물어보고 토론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토론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막 열정적이고 더 배우려 하고 잘하는 그 모습들밖에 기억이 없어서, 솔직히 이제 외부에서 그냥 단순하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여경이 못한다, 무용하다 하는 거는 너무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여경들의 기초로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여경에 대한 비난이 많죠. 저는 이거를 이제 너무 성급한 일반화하고, 어찌 보면 약간 우리 정치나 스포츠 하듯이, 그러니까 정치 스포츠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폭력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아와 피아의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젠더 갈등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여경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너무 많이 조롱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으로 프레임 씌우는 게 많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다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물론 못하는 분도 있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이건 어느 조직이나 있는 거고 성별과는 크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떤 여경이 하나를 실수했다는 거가 너무 부각돼요. 남자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남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가지고 프레임 씌우는 게 많다. 그래서 몇 명의 실수, 잘못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그 실수의 본질은 훈련이나 교육의 부족이지 성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단은 제가 여경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라고 보는 이유고, PD님 혹시 알고 계시는 여경에 대한 비난이 있어요? 범인을 제압하지 못한다. 그런 또 물리적인 힘이 없다. 이런 걸로 좀 많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체력 기준이 낮기 때문에 피의자를 잘 제압하지 못한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봐요. 뭐 물리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조금 우리가 간과하는 거는 피체포자가, 그러니까 이제 체포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여경인 이유로 더 저항을 많이 하거나 더 욕설을 많이 하거나 더 공격적이, 그게 우리 사회 문화예요. 이건 여경의 잘못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제압 상황에서 여자가 있는 것보다 남자가 있는 게 좋은 상황이죠. 다만 이 부분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제가 지구대를 근무하면서 진짜 1대1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다면 피체포자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압도적 무력이 필요해요. 그런 물리력을 행사할 때면 사람이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는 거지. 실제로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그 무도 교수님들이 이제 특수부대 출신의 막 무도 5단, 뭐 6단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준 게 자기도 현장 나가면 1대1로 제압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뭐 때려서 눕히는 게 아니니까. 팔다리 잡고 하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사람이 다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남경, 여경이랑 피의자 2명이랑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은 잘 없고요. 지원 요청을 해서 뭐 압도적 무력을 형성하든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본 거는 뭐 한 명을 제압하는데 여경 기동대가 9명이 갔다. 그럼 뭐야 이 뭐 그러면 100명 제압하면 900명 가냐. 근데 그거는 그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다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여경을 무용하다고 이렇게 막 프레임 잡을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남경도 한 명 제압할 때 9명 가면 가는 거죠. 물론 뭐 더 적게 가면 좋은 거고. 근데 9명이 있는데 9명을 동원 안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안전하게 체포하려면 압도적 무력과 다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너무 프레임 속에 넣기 위한 행위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과장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여경이 무용하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도 있죠. 뭐 제가 근무했던 데는 이제 울산에 이제 클럽도 많고 하니까 새벽 4시에 이제 여자들이 막 헐벗고 술 취해갖고 누워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경이 없어. 그럼 여경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 팀에 여경이 다른 신고를 띄고 있어. 그럼 다른 지구대 여경을 3사님이 신정해서 불러가지고 할 정도로 또 여경만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너무 요즘 조심스럽잖아요. 그 옷이라도 한번 덮어줬다가 나중에 뭐 그러니까. 진짜 신고도 당하고 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도를 나누긴 좀 어렵지만 물리력 하나만을 가지고 여경이 무용하다 이건 좀 과도한 비난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경험상 네. 오히려 여경이 남경보다 이런 거는 정말 평균적으로 훨씬 뛰어나다 싶은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경이 남경보다 더 특화에서 뛰어나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화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봤던 여경분들은 좀 더 꼼꼼하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권력 행사의 경찰 활동 말고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을 때 훨씬 남에게 공감을 잘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경향은 봤는데 이걸 온전히 또 뭐 여경만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히나 여청 범죄나 특히 제가 이제 제일 당황했던 거는 제가 여청 출동을 나갔는데 13살 꼬마아이랑 저랑 둘이 남겨졌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되나? 뭐 이런 말밖에 못 하는데 이제 여경들은 그걸 진짜 잘 들어줘요. 조금 오버스럽게도. 특히나 이제 자식이 있었던 분들은 훨씬 잘하죠. 우리가 이제 대민 서비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이제 뭐 여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꼼꼼하고 공감 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조금 더 믿음직스러웠다라는 제 개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장직을 좀 깊이 한다 그런 특별 대우를 또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또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여경이라는 존재 때문에 부각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든 업무를 깊이 하는 거는 남자도 그렇죠. 뭐 힘든 일을 안 하려는 건 비슷하고 그렇죠. 외근 활동하는 데서 여경을 다 안 뽑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조금 내부 문화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여경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교대 근무를 하고 이런 데서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경을 안 뽑으려는 경향도 있죠. 사실 저희가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좋은 보직을 가려고 서장실에 찾아가서 울었더니 보직을 얻어왔다 여경이. 근데 좋은 보직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은 다 너무 많죠. 여경 남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여경이 울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면 잘못한 사람은 울었다고 보내준 서장님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뭐 울든 그 각자 인사는 역량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소문은 저 여경 울어서 뭘 했다. 울어서 뭘 했다. 이렇게 이제 그냥 프레임에 의한 공격이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 대우하면 꼭 나오는 게 이제 승진 배분이 좀 기계적으로 된다. 그런 거는 좀 저는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 승진 이런 걸 할 때면 몇 명은 여경을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있죠. 막 이렇게 내부 배분을 할 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저희가 봤을 때 경무관이나 치안감을 달 보직이 아닌 분들이 여경이라고 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갈등을 부추기는 거라고 봐요. 그분이 치안감을 단다 해서 그분이 뭐 여경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경을 위한 활동을 하는 보직으로 가게 해주든가 그냥 그 사람은 청장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적 승진 배분은 좀 지양돼야 되고 그건 내부적으로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했던 여경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올해 시행되는 남녀 통합 채용이라고 표현하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이러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거는 좀 앞에 얘기랑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경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은 거진 한 28% 되고 미국, 캐나다도 저희보다 좀 많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경이 좀 적다면 그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자체를 파괴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어떤 여경의 무용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포인트의 쟁점은 경찰 업무의 특수성 때문인 거죠. 경찰 조직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민 옆에서 합법적인 국가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체포하고 아니면 어떤 위험 상황에서 누군가를 분리하고 그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총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집단에서 물론 업무의 대부분이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사실은 절반이 넘을 거예요. 당장 해도 지구대도 있을 거고 지구대도 다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야 될 땐 해야 되니까 이걸 통합 채용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여경이 만약에 한 지구대의 절반 이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했는데 막 술집에서 폭력 상황인데 여경이 4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경 4명이 실제로 더 잘 제압할 수 있고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치안이라는 거는 결국 신뢰거든요. 경찰 말을 왜 듣겠어요? 그거는 경찰이 어떤 안정적인 이런 치안 상태를 유지해 줄 거라는 희망인데 갑자기 경찰관 4명이 여경으로 온다면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출동을 나가고 현장에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여경 비율을 제한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 여경을 10%만 뽑아왔던 그 전 상황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그 업무 외에도 또 예를 들면 그냥 진짜 내근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남녀 비율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경찰이라는 게 지금 내근직과 지구대 현장 경찰을 나눠서 뽑지 않아요. 지구대 뽑았다가 또 내근직도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자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구대의 여경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통합선발은 무슨 대안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보면 공부 다 잘해갖고 100% 여경일 때 자기들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 차라리 정 안 되면 뭐 5대5로라도 나누든가. 그러니까 뭔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걸 왜 파괴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5대5로 나눴다면 남자가 5라는 게 맞냐라는 사회적 논의라도 있을 텐데 그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자유롭게 뽑으면 되잖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잖아 라고 하기에는 경찰 조직의 업무가 그런 특수함을 가지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24년까지 경찰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논의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되는지도 몰랐어요. 뭔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약간 급진적으로 가도 여자 한 30%, 뭐 40%. 그렇죠. 그것도 급진적이다. 그러면은 이런 정책들은 경찰 내부에서만 정리돼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경찰보다 상위 조직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건가요? 일단은 결정은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났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고 어디 부처에서 그걸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과 결정은 경찰청에서 했다고 봐야죠. 일단 오늘 뭐 통합선발이랑 여경에 대한 혐오 정서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고요. 저도 제 경험에 국한된 거니까 진짜 좀 다른 경험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한번 출연하셔서 좀 건전한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또 실제로 여경 한 명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과도 있어요. 제가 아는 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경험했던 건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댓글로 주시면 초청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